2001년 5월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벌써 18년 전 일이지만 내 기억 속엔 아직도 마치 어제의 일처럼 자리 잡고 있다. 교통사고를 당해 중환자실에 있었던 동생의 심장이 멈췄다는 전화에 불이 나게 삼촌의 차를 타고 대학병원으로 이동하였다. 그렇게 난 동생을 떠나보냈다. 모두 가정의 달이라며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동생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뒤 한 줌 가루가 되어버린 내 동생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았다. 당시 11살이었던 나는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저 어른들이 운이 따라 울었던 것 같다. 동생을 잃고 몸져 넣어버린 엄마, 받은 합의금이며 위로금을 알고서 집으로 온갖 벌레 같은 것들이 몰려오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아빠, 어느 날 사라졌던 아빠가 집으로 돌아왔다. 아빤 괴물이 되어 있었다. 매일같이 엄마를 때렸다. 그리고 돈을 빼앗아 갔고 또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악몽 같은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그렇게 나는 대학생이 되었고 한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고 21살 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다. 나는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다. 그렇게 임신한 사실을 엄마에게 몇 개월 동안 숨겼다. 그런데 배가 점점 불러오기 시작했다. 당시 군인이었던 남편은 나와 뱃속에 아이를 책임질 수 있던 상황도 능력도 되지 않았다. 수소문을 하다가 친구에게 성모의 집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고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친구네 집이랑 가까워서 친구네 집에서 잠깐만 지내다 올게요. 라며 짐을 싸들고 미혼모 센터에 오게 되었다. 그곳에서 건강하고 어여쁜 딸을 출산하였다. 이제 내게도 행복이 온 건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의 엄마는 우리 사이를 반대하였고 우린 그렇게 광주로 도망을 쳤다. 도망은 쳤는데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다. 사금융에 전화를 해서 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았다. 그리고 월세집을 알아본 후 남은 돈으로 필요한 생활용품을 샀다. 가진 건 없었지만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다. 대출받은 돈도 거의 떨어져 가는데 남편은 일자리를 구할 생각도 없어 보였다. 역시 사랑은 밥을 먹여주지 않는구나. 어른들 말씀 틀린 거 하나 없었다. 결국 아이 분유값도 없어 아이가 배고파서 울어대고 물을 끓여서 물을 먹였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 후 남편은 다행히 일을 하였지만 생활비 한 푼 주지 않았다. 모두 유흥에 흥청망청 썼고 도박을 하였고 카드가 면체를 핑계로 내 앞으로 대출을 부탁해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나 몰래 내 인감을 들고 가서는 자동차를 계약해버리는 등 거짓말투성이에 그저 자기 혼자 흥청망청 쓰기 바빴다. 힘든 상황에 둘째 아이까지 임신하게 되었다. 다행히 둘째 임신 후 정신 차리고 가정에 충실하나 싶었더니 몰래 유흥을 다니다 걸리기도 하였다.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기에 꾹꾹 참았던 것 같다. 2015년 건강하고 예쁜 둘째 딸을 출산하였다. 아이가 둘이면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하며 화목하게 지낼 줄 알았는데 내 착각이었나 보다.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을 했다는 거짓말은 금세 들키고 말았다. 결국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타지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작은 월세집에 내 식구가 지내게 되었다. 고향에 와서도 일할 생각이 없었던 남편. 결국 나는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당시 전단지 아르바이트며 고깃집 아르바이트, 청소, 주방, 노래방 카운터 등 별별 일들을 했던 것 같다. 생활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대리운전이라도 해보던지 일용직이라도 일해보겠다며 나가는 일이 잦아졌고 그만큼 힘들다는 핑계로 짜증내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은 내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끔찍했다. 난 절대 엄마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자는 아이들이 깰까봐 난 악소리 한 번 못 냈었다. 그렇게 1년 정도 지나던 어느 날 남편은 자살 소동을 내게 되었다. 불행은 한꺼번에 온다더니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씩 터지기 시작했다. 병원으로 수사관들이 찾아왔고 남편이 어떤 사람을 폭행을 하여 조사를 받고 있던 상태였고 폭행을 당한 사람은 남편과 바람을 핀 여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듣게 되니 믿기지 않았고 혼수 상태인 남편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렸던 것 같다. 아니길 바랐던 것들이 모두 사실이었고 우린 이혼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긴급체포로 남편은 구속이 됐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막막했다. 내겐 어린 두 딸들과 빚만 남게 되었다. 그런 와중에 시댁에서 찾아와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꼬였다. 아이들 내게 보내지 마라. 고아원에 버릴 테니 라며 본인 아들 짐이라며 집에 있는 살림살이들을 몽땅 가지고 가버렸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눈물만 나고 죽고 싶었다. 점점 정신도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설상가상 집세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공과금이며 이것저것 미납된 상태라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사정을 이야기했고 도움을 요청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던 방법은 없었다. 서류 작성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당장의 아이들과 나는 길거리에 나가게 생겼다. 다행히 집주인 아저씨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한 달 정도 지낼 수 있었다. 당시 겨울이어서 굉장히 추웠다. 공과금이 밀려 난방을 틀 수 있던 상황이 아니었기에 아이들은 모두 감기에 걸렸었고 돈 한 푼 없어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했다. 그리고 집에 먹을 것도 없어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냈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당시 가족들에게도 알릴 수 있던 상황이 못 되어 전에 성모의 집에 있었을 때 원장님을 찾아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했다. 그 후 가족들에게도 알렸지만 어렸을 적 동생을 잃고 아빠의 폭력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여전히 힘들어하는 엄마, 직장에서의 일로 인해 대인기 피증이 심한 친언니, 나와 아이를 도와줄 곳은 없었다. 그저 추운 날 집이라도 있는 것에 감사했다. 이후 주민센터에서 결과가 나왔고 조건부 수급자가 되어 자활근무를 하게 되었지만 100만 원으로 5 식구를 부양하기란 턱없이 부족하였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굶기지 않고 추운 곳에 재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행복했다. 조금이지만 조금씩 빚도 갚아나갔고 미납된 공과금들도 조금씩 갚아갔다. 어느 날 상담을 받았었던 원장님이 연락이 왔다. 퇴소자 프로그램 중에 심리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있는데 참여해보라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에 방문하여 미술치료를 받았다.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다고 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남편에 대한 미움 등 몇 차례 받으며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마음을 열었더니 내게 도움을 주셨다. 충분한 에너지가 보이는 사람이라고 더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우려면 엄마가 건강해야 한다며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내 사연을 보내 후원을 진행하여 난 아이들과 엄마 집에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 감사했다. 후원을 해주신 분들 내게 힘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했다.
아이들을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운다면 그게 그분들께 보답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큰애를 낳고 키우면서 학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미술치료 상담 선생님의 도움으로 나는 현재 사회복지과에 입학하게 되어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비는 이전에 빚진 돈을 갚고 나가는 중이라 아르바이트 비용으로는 월세비를 내기엔 버거운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성모의 집에서 같이 지냈었던 언니를 통해 알게 된 모자원을 입소하게 되었고 이사는 성모의 집 원장님과 선생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소홀히 할 수 있었다. 모자원 직원분들도 모두 친절하고 좋으신 분들이라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내 예쁜 두 딸들은 주변 분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너무나도 건강하고 밝게 자라고 있다. 현재는 큰애가 8살, 둘째가 5살이며 모두 아주 밝고 웃음 많은 아이들로 성장해 가고 있고 나도 이제 더 이상은 잡을 이루지 못하고 불안에 떨지 않는다. 아직까지 빚진 돈을 갚아나가려면 멀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니 친엄마에게도 좀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어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다. 아팠던 기억은 경험이 되고 많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제 굶지 않아도 되고 죽지 않아도 되고 폭력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도 된다. 내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라는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없다. 다만 난 용기를 냈고 많은 사람들이 날 응원해 주었기에 지금 내가 웃을 수 있는 것 같다.